원장님, 혹시 병원에 어떤 치료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오세요? 주로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충치 치료 혹은 잇몸 치료 하러 많이 오시죠. 잇몸이요? 왜요? 우리 PD님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구강 건강은 치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잇몸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충치로 인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잇몸병이 우리나라에서 1등 질병인 만큼 아주 흔하거든요. 잇몸병을 초기 단계에 잘 잡지 못하면 뼈가 녹음으로 인해서 이를 빼야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거나 더 큰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뼈가 녹는다고요? 네, 맞아요. 잇몸 질환이라는 게 방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치석이 뼈를 녹이고 그 뼈가 녹은 걸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아주 흔한 질환이죠. 말이 나온 김에 단돈 3,000원으로 잇몸병을 관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잇몸이 평상시에는 색깔이 핑크빛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멀쩡한 잇몸이 피가 나고 붉게 변하는 걸까요? 단순히 세게 한다고 해서 잇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잇몸하고 치아가 연결되는 부분에 세균이 증식하면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그 염증이 초기에는 선홍빛으로 조금 변해 있다가 검붉은 색으로 조금 더 진해지면 쉽게 피가 나는 거죠. 이런 단계를 보통은 초기 염증 단계 치은염이라고 해요. 치은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양치질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했다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죠.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손상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치료를 잘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 치료의 방법은 양치질을 깨끗이 잘 해주는 것,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잘 받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치은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은염이 방치되면 치주염이 되죠. 치은염이 좀 더 심하게 진행돼서 뼈까지 녹아버리는 경우, 뼈가 녹는다고 하니까 좀 무섭게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보통 우리가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잘 받아달라고 하는데 받지 않다 보면 그 치석이 잇몸 중간에 사이사이 끼게 되고 그 치석이 잇몸 뼈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 외에 좀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흡연을 많이 하신다거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치은염은 아직은 뼈가 녹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치료가 가능했었지만 치주염 같은 경우는 잇몸도 자주 붓고 피도 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잇몸 뼈가 녹게 되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게 되고요. 치아의 뿌리 부분에는 신경이 분지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었을 때는 씹을 때 통증이 좀 더 강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입냄새가 보통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은 좀 달라요. 저희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냄새가 있어요.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염증이거든요. 혹시나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양치질을 분명히 했는데 스스로 자각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 심각한 거죠. 빨리 치과 내원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이라든가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잇몸이 녹는다고 하셨잖아요.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잇몸이 녹으면 식사할 때 불편감을 느끼세요. 차갑거나 뜨거운 걸 먹으면 이가 시리다거나 단단한 거를 먹었을 때 통증이 저릿하게 온다거나 그리고 이가 흔들리다 보니까 식사할 때 제대로 힘을 못 싣는 거죠. 대부분 환자들이 잇몸 질환이 있으시면 이가 시려서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를 이미 놓쳐서 오시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도 이가 시리고 불편하셔가지고 안 좋으셨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가 없을 때 고통스러움이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제가 임플란트를 나중에는 해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치과 의사가 된 것도 있죠. 환자분들을 지금 뵈면 저희 부모님 연령대이신 환자분들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대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크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걸 미리 아시고 치주염으로 발생되기 전에 미리 치은염 상태에서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쉽고 환자분도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뭐예요? 치주염이 심해지면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려야지 잇몸뼈가 회복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뼈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못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좀 더 어렵게 해야 되고, 하고 나서 결과도 뼈가 좋을 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정 치료도 하기 어려워요. 이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잇몸뼈 안에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싱싱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흙에 해당하는 게 우리 잇몸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동을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뼈가 건전해야 그 뼈 안에서 치아 위치도 바꿔줄 수 있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잇몸뼈가 안 좋으신 분인데 교정을 하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잇몸에 염증이 혈류를 타고서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막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잇몸 염증이 혈류를 타고서 뇌에 가서 영향을 주게 돼요. 혈류라는 게 결국엔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니까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류나 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동해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으시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되는 경우는 종종 많이 봐요. 특히 제일 흔한 거는 당뇨병. 당뇨병 환자분들은 잇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물론 잇몸병이 시작이 돼서 뭐 당뇨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당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잇몸 관리를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저는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양치질이죠. 환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거나 아프면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세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피가 난다는 거는 그 안에 세균이 있고 자정작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양치질을 해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이 모형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보통 많이 닦는데, 옆으로 많이 닦으면 치아의 윗면, 보이는 면은 잘 닦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 치간이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 공간을 잘 닦아주려면 입술모를 약간 45도 각도 정도로 눕혀주고 치아를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쓸어내듯이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면을 잘 좀 닦아주는 게 필요하고,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잇몸 주변을 마사지 하듯이 이 사이 부분을 닦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칫솔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칫솔모는 너무 딱딱한 거나 부드러운 것보다는 일반인들은 중간 정도 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너무 세게 닦다 보면 치아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이가 시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약하게 닦다 보면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중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클로로엑시딘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한 3,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했다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소독하는 약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안에 세균이 많이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 이 클로로엑시딘으로 소독을 하면 세균을 줄일 수 있죠. 저희가 보통 이걸 치과에서는 원액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 뚜껑에 있는 절반 정도를 물 1컵 정도 희석을 시켜서 한 30초 정도 가글을 한 후에
뱉어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클로로헥시딘이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강 내에는 이로운 세균들도 있거든요. 2주 이상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로운 세균들도 같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염증이 심하다거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난다거나 이럴 때만 한 번씩 활용해 주시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제가 단돈 3,000원으로 잇몸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방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입니다.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그 스케일링이 보험이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치과에서 하는 치료들 중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가 좋은 치료 중에 스케일링이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음식물이 많이 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이 치아 사이면이 많이 끼게 돼 있어요. 이 치실을 양쪽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양쪽 끝면에 치실이 이렇게 똑딱 하고 들어갑니다. 양 옆쪽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긁어주면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넣었다 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넣었다 빼기만 하면 잇몸에 상처만 주는 거고 치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주변 부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치간칫솔입니다. 중요한 팁이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꽉 껴도 안 되고 또 너무 헐거워도 안 돼요. 적당한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빼내 주셔야 잇몸 부분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적절한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양치질만 했을 때는 치아하고 치아 이 주변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완벽히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칫솔질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실을 활용해서 주변 부위에 있는 플라그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워터픽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총을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을 할 때 하는 원리가 초음파를 활용해서 진동을 줘서 치아 주변에 있는 이 치석을 제거해내는 거거든요. 그것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물 주변에 분사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주변 부위에 부어있는 잇몸이 가라앉게도 해주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임플란트 환자분들이라든가 교정 치료를 받고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워터픽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양치하고 워터픽하고 치간칫솔하고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다 하지는 못하고 바쁠 때는 한두 개씩 빼먹기도 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 양치질을 할 때는 반드시 치실이든 치간 칫솔이든 워터픽이든 추가적인 용품들을 사용을 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단돈 3,000원으로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구강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